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 실기시험 제8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정보 내용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실기시험 제8회 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죠. 자, 데이터는 어디서? LG U 플러스 웹하드에서 들어오신 후 나눔 클래스 아이디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를 입력한 후 2022년 데이터 자료 및 오셔서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 데이터 exe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신 후 모든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되고 여기에서 회사 코드 F2를 누른 후 제8회 산이 캠핑으로 로그인 하신 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사항 한번 살펴볼까요? 주식회사 산이 캠핑은 3008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프로그램에 자, 회사 코드를 눌러서 New S 플러스 더전 스마트 A 실무교육 프로그램 검색 투 자, 8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3008 주식회사 산이 캠핑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상단에 3008 그다음에 제8회 산이 캠핑으로 되어 있는지 꼭 보시고 데이터는 2022년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니까 1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총 몇 문제가 출제되냐? 4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 4문제를 부서 등록도 있을 수 있고요. 일반 거래처 등록도 있을 수 있고요. 금융거래처 등록도 있을 수 있고요. 고정자산 등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 등록. 빠지지 않는 것은 부서 등록과 품목 등록은 빠지지 않고 일반 거래처 이 3개는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 정보에서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오타 없이 입력하고 나와 있는 부분은 몽땅 다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 다음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자, 부서를 등록하는 메뉴는 어디에 있을까? 아,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 검색 버튼 이용해서 부서라고 쳐보세요. 그랬더니 부서 사원 등록이 물류관리 모듈에 있네요.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 나는 어디에 있는 줄 알아. 그러면 물류관리 들어오시고 그렇죠. 기준정보관리에 부서 사원 등록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30에 무역부라고 치세요. 무역부 엔터 부서는 1번입니다. 비용은 제조냐 판관비냐 구분하는데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판관비라고 돼 있죠. 2번 선택해 주시고 부문 구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패스. 자, 40번에 특판부래요. 엔터. 자, 1번 부서 판관이니까 2번 선택하시고 끝. 이렇게 무역부와 특판부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4점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의 기준 정보는 16점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다음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봤더니 구분이 일반 거래처네요. 자, 강산 캠핑 주식회사와 미주 캠핑 주식회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거래처 등록. 자, 회계 모듈로 보셔도 되고요. 물류관리 모듈로 보셔도 됩니다. 기준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클릭. 일반 탭에다 커저를 놓으시고
10004 강상 캠핑 가로 열고 주식회사 꼭 넣어주시고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세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05 811142 이렇게 번호만 입력하시면 알아서 쪼개지면서 3자리, 2자리, 5자리로 분류가 됩니다. 강상 캠핑의 대표자는 이민수래요. 자, 이민수 그리고 엔터. 지금 거래처 분류가 매출처와 매입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분해 주시면 돼요. 매출처 1번입니다. 사용 여부는 동그라미, 업태는 도소매업, 그리고 엔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엔터를 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업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캠핑용품. 캠핑용품. 자, 제가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오, 품자가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네요. 이렇게 거래처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엔터로 입력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품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를 하시면 저장과 동시에 글자가 다 완벽하게 채워졌죠. 자, 이렇게 해서 강상 캠핑 주식회사 넣어봤고요. 이번에는 미주 캠핑 넣어보겠습니다. 20003 미주 캠핑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2181123445 대표자는 김수현입니다. 김수현 거래처 구분은 매입처래요. 그래서 2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선택해 주시고 업태 도매업 엔터 그렇죠. 캠핑용품 용품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도매업과 캠핑용품 종목까지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 2개 입력해서 얘는 각각 채점해요. 그래서 강상 캠핑 2점, 미주 캠핑 2점 이렇게 채점이 됩니다. 세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이네요. 자, 침낭을 등록하도록 하는데 이 품목 코드 제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 품목 코드 내 맘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상세 규격은 X라지네요. 그리고 단위는 EA입니다. 품목 등록은 물류관리 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물류관리 모듈에 기준정보관리에 품목 코드, 품목 등록 누르셔서 상품 030101 엔터 침낭 그리고 엔터 상세 규격은 X라지래요. 근데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X라지 엔터 단위는 5번 입고 단위부터 8번 재고 단위까지 몽땅 다 넣으셔야 됩니다. 한 곳에라도 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불부가 마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번부터 8번까지 몽땅 단위를 다 넣어주세요. EA 대문자죠. EA 저는 요거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근데 이제 여러분은 빨리 치시는 거에 익숙하니까 그냥 EA 치셔도 돼요. 그런데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 단위에 대한 환산 단위를 계산하는데 재고 단위가 EA 개수죠. 입고 단위도 개수 동일합니다. 그래서 환산 단위는 1입니다.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이 부분을 잘못 건드려서
이 부분이 0이라든가 아니면 2개라든가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품목 등록해 봤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 유형자산을 등록하시오. 아, 고정자산 등록 문제네요. 그죠? 자, 자산 코드는 000002. 자, 비품이고요. 비품, 복사기 한 대네요. 요거 체크. 요거를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일 나와 있고, 취득가액, 내용연수, 정률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은 어디에 있죠? 회계 모듈이요? 맞습니다. 회계 모듈의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 클릭. 비품입니다. 도움표 열어서 비품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엔터. 자, 총 6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부터 0000 5개를 치지 말고 그냥 2번 쳐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채워지지 않은 것은 숫자가 맨 끝에 기록이 되면서 앞을 0으로 채워줍니다. 아니면 그냥 0 5개 치시고 2번 치셔도 돼요. 자, 복사기 02입니다. 복사기 하이픈 누시고 02 엔터. 취득은 언제 했죠? 여기 취득일 2022년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취득 가액이 230이라고 해서 기초가액에다 놓으시면 안 돼요. 왜? 언제 샀죠? 즉 2020년도 회계기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란에 230만 원 여기가 포인트 문제가 되겠지요. 230을 넣어주시고 정률법은 그대로 가시고 내용연수는 5년. 그러면 올해의 상각비가 계산이 됐고요. 또 하나 아까 별표해 놓은 거 수량. 수량은 어디냐? 하단에 보시면 취득수량 여기에다가 1번 이렇게 입력하시고 800번대 경비에서 사용할 겁니다.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4번 난과 취득수량인 1번 난이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수량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문제 7문제, 그리고 출고 입력, 그리고 입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연결하는 문제가 2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번 10월 5일 주식회사 하나캠핑에 밑줄 그으세요. 단기 대여한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밑줄 그으세요. 즉시 뭘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자, 받기는 현금으로 받았지만 내가 보통예금 통장에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예금 잔고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10월 5일로 오세요. 차변에 보통예금 늘려주겠습니다. 금융거래처니까 거래처 코드 국민 2글자 쳐셔서 국민은행 걸어주시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았죠. 그래서 1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단기 대여한 그랬으니까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누구 거? 하나캠핑. 금액은 100만 원. 이자 받았습니다. 이자 수익. 네, 맞아요. 이자 수익. 네. 901번. 엔터, 엔터, 엔터. 12만 5천 원. 아, 나는 이거 하나캠핑 지우고 싶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처 꼭 걸어주시고 112만 5천 원. 단기 대여금 하나캠핑 코드 걸어주시고 100만 원. 이자 수익 12만 5천 원. 이렇게 분개해 봤습니다.
두 번째, 10월 8일, 4월 10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했던 4월 10일 날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나 봐요. 주식회사 아상전자의 주식 샀어요. 주당 얼마? 1,500원에 2,000주를 처분하고 구입했던 4월 10일 날 샀던 주식을 한 주당 1,500원씩 주고 팔았습니다. 몇 주를? 200주를 처분했어요. 200주를 처분하고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던 주식은 과연 뭘로 정리를 해놨을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전표를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 4월 10일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즉 KIFRS 계정 과목을 따르다 보니까 단기 매매증권으로 하지 않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이 계정 과목으로 총 400주를 샀네요. 그런데 얼마 주고 샀어요? 12,000원씩 주고 샀어요. 12,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15,0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3,000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자로 오시고 차변에 팔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고 현금도 받았어요. 자, 현금 먼저 갈까요? 현금. 계산기 누르셔서 15,000원씩 몇 주? 곱하기는 D입니다. 200주. 그랬더니 300만 원이에요. 나누기 2. 왜냐하면 절반만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적용. 그러면 15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같은 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국민은행 꼭 걸어주시고요. (150만원) 대변에 아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 그랬죠? 자, 단기라고 두 글자만 치시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7번 갑니다. 107번에 금액은 과연 얼마였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거는 얼마에 샀어요? 12,0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은 거는 200주만 처분할 거예요. 그래서 200주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240만 원이 됩니다. 자, 적용. 240만 원짜리를 300만 원 주고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봤어요? 이익봤어요? 이익봤죠. 대변에 단기라고 두 글자 치시고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팔았을 때 이익입니다. 그래서 906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906번. 6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분 금액은 15,000원 곱하기 2,000주가 되겠고요. 장부 금액은 우리가 4월 10일 날 전표를 확인했을 때 12,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12,000원 곱하기 몇 주? 200주였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240만 원이 됐고 차익이 생겼습니다. 이 차익을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이익 906번의 코드를 사용해서 분개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10월 10일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자, 상품을 사갖고 오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왔죠. 누구로부터 발급받았냐? 공급자가 좋은 상사입니다. 자, 좋은 상사로부터 뭘 사왔냐? 의자를 사갖고 왔네요. 대금은 현금란에 100만 원이 있고 외상란에 560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100만 원 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해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구매관리에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날짜는 10월 10일이고요. 자, 건별로 가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물품을 사갖고 왔죠. 그래서 과세입니다. 1번. 어디로부터 사왔냐? 좋은 상사로부터 사왔죠. 자, 좋은 상사 걸어주시고, 대금은 어떻게 했냐? 현금 일부 줬고 나머지는 외상했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 가겠습니다. 4번 혼합. 상품은 의자, 더블클릭 또는 F2. 의자 선택해 주시고, 수량은 100개, 6만원. 이 중에 현금이 100만원이었고요. 나머지 560이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 전송 여부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0월 10일로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송된 전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전자세금 계산서인지 아닌지 여부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1번 전자입력 꼭 여기를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하단의 분계 내용을 살펴보니까 외상으로 사갖고 왔기 때문에 차변의 부가세 대금,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100만원 지급했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560. 하단의 분계 부분은 고칠 게 없네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거 풀어봤습니다. 네 번째, 10월 13일 지난달 영업부 직원 최영도에게 지급한 출장비를 다음과 같이 보고받고 초과 지출액, 밑줄 그어주세요. 초과 지출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지급을 했습니다. 출장보고서 내용 좀 볼까요? 10월 1일 날 가서 10월 12일 날 왔네요. 지급받은 금액은 30만원. 요 30만원이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됐었겠죠? 자,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됐는데 실제는 33만원 썼어요. 그래서 3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지급을 했습니다. 지출 내용은 숙박비, 식비, 교통비인데 요 식비 15만원. 요 15만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1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출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모두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을 써서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거래처 지용은 접대용으로 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10만원은 접대비로 빼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보러 갈까요?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오시고 10월 13일입니다.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오세요. 금액은 10만원, 15만원, 8만원, 33만원 중 10만원이 뭐예요? 접대비죠. 그래서 23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변에 접대비 갑니다. 10만원. 대변에 출장할 때 보내주었던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었죠. 그 가지급금을 정리합니다. 자, 가지급금 최영도라고 한번 쳐보세요. 최영 두 글자만 치시면 나오면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되고 없으면 안 걸으셔도 됩니다. 없나요? F2 눌러볼까요? 최영도 엔터. 없네요. 없으면 코드 안 걸으셔도 되고요. 있으면 반드시 걸으셔야 됩니다. 3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업원이 사용한 출장 경비는 모두 다 여비교통비로 정리하고 거래처 직원과 식대한 부분만 접대비로 정리했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번 문제. 접대비. 그리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아니라 더 쓰고 온 거죠. 그래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라는 것까지 문제에 반영시켰습니다. 교재는 192페이지가 되겠죠. 다섯 번째, 10월 16일 지난달 신용카드, 삼성카드 사용대금 56만원이 청구되어 사용대금이 청구되어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다. 자, 지난달에 경비로 사용해왔던 삼성카드 대금이 청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삼성카드를 썼을 때는 뭘로 해놨을까요? 미지급금. 네, 맞습니다. 미지급금으로 모아놨던 금액을 이제 결제를 했으니까 반대편으로 보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10월 16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카드 대금이에요. 그래서 삼성카드 걸어주시고 얼마? 56만원 결제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결제를 했죠. 보통예금 거래처는 금융은행, 국민은행, 금융거래처니까 56만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카드 대금이 청구가 되면은 미지급금으로 정리를 하셔서 반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10월 20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에는 매출했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우리 회사인 산이캠핑이 세나캠핑한테 뭘 팔았냐? 20날 텐트와 의자를 팔면서 대금은 뭘로 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지금과 같이 상품을 매출했을 때 재고자산 수부부를 거쳐야 되죠. 거치려면은 그렇죠. 출고 입력에 입력을 해서 전표를 추가 전송한 후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 넘어오는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판매관리 출고 입력입니다. 클릭. 제가 요즘 발음이 좀 이상한가 봐요. 자꾸 세요. 10월 20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건별 과세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세나 캠핑한테 팔았죠? 자, 세나 갑니다. 엔터. 수금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상품 텐트 수량은 50개 50만원 상품 더블클릭 의자 몇 개 팔았어요? 200개 10만원씩 팔았습니다. 하단에 수금 구분은 외상으로 모두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끝이 아니죠? 오, 여러분 확실히 이제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 세트죠. 확인 그리고 그렇죠. 전송 여부에 전송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한다.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 10월 20으로 조회를 하시면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는지가 확인이 되고요. 제일 먼저 체크할 것은 전자세금. 오케이. 자, 전자세금 난은 1번. 외상이니까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부가가치세수금, 대변의 상품매출 건드릴 거 없지요? 네, 자동 분계가 처리되었습니다. 7번. 10월 25일 좋은 상사의 외상 매입금 중 1,000만원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금성발행 당자수표로 지급하고 아이고 밑줄을 좀 그어주셔야 돼요. 주식회사 금성이 발행한 당자수표 얘는 과연 뭘까요? 당자예금?
현금? 그렇죠. 다른 회사, 즉 우리 회사 산이캠핑이 발행한 당좌수표였으면 당좌예금이지만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입니다. 그래서 얘는 현금. 현금. 1350만 원은 약속어음 마바의 56741234 만기는 2023년 1월 20 하나은행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그러면 어음을 발행하거나 어음을 회수하거나 어음 만기가 되면은 그렇죠. 자금 관리를 해야죠. 요 자금 관리 키는 F3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F3키는 꼭꼭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10월 25일자 일반 전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에 일반 전표 입력 10월 25일입니다. 차변에 이거 대변부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변부터 할까요? 네. 대변에 금성 발행 당좌 수표를 10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현금이죠. 현금 엔터 1000만 원 대변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은 채무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걸어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발행했어요? 좋은 상사한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사 금액은 1350만 원. 이렇게 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총 얼마라는 얘기예요? 외상매입금 좋은 상사 걸어주시고 그냥 위에 거 칠게요. 총 얼마라는 얘기예요? 2,350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밑에 보시면 2,350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는 차변 금액이 부족한 겁니다. 플러스면 대변 금액이 부족한 거고요. 마이너스면 차변 금액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부터 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F3을 눌러야 된다라는 거죠. 자, F3. 근데 F3 키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뭔가를 하기는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금액을 치고 나서 기능 모음을 열으면 기타의 자금 관리, 여기 F3 자금 관리 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돼요. 지급어음 관리창이 뜨면서 발행입니다. 그리고 어음 번호는 직접 치시는 게 아니라 F2 조회를 해서 하는 거예요. 또는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음의 종류와 번호들이 쫙 뜹니다. 이게 수불장이에요.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마바의 5671234 1번이네요. 그죠? 지금 첫 번째 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면 파란색이 됩니다. 확인. 발행일은 그대로 두시고요. 문제는 이 만기일을 수정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 만기일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커져 갖다 놓으시고 2023 0120 2023년 1월 20날이 만기일입니다. 여기를 반드시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 해놓고 이 부분을 안 하셔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꼭 만기를 확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어음의 종류와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만기 일자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잘 되셨나요? 네, 반드시 어음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한다. 잊지 마세요.
8번째, 10월 28일 고객센터에 당일 난방요금, 자, 난방요금 가스비네요. 15만원과 광고 목적으로 제족한 수건 60만원을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지급은 현금으로 했지만 우리 회사 어디에서 인출했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를 할 때는 어디가 줄어들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통장에서 찾아서 했어요. 그래서 통장의 잔고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전표 10월 28일 자변에 당월 난방요금 가스비입니다. 난방요금은 수도광열비죠. 자, 수도광열비 갑니다. 800번대 수도광열비 금액은 15만원. 같은 변 광고 목적으로 제작했대요. 그러면 광고선전비죠. 광고선전비 800번대 광고선전비 금액은 6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잔고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엔터. 어이구, 구구민이 뭐예요? 국민 금액은 75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의 수도광열비, 차변의 광고선전비, 대변의 보통예금. 요거 실수 많이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현금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보통예금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10월 31일 주식회사 명품 시스템으로부터 기준정보에 등록한 복사기 02, 복사기니까 비품이네요. 그죠?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 어음번호는 마바의 5674-1235, 만기일은 2022년 11월 30,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아, 비품을 사면서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자, 과연 어음을 발행을 했으니까 얘를 지급어음으로 해야 될까요? 미지급금으로 해야 될까요? 왜?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즉 상품을 사갖고 오거나 했을 때 대금을 지급한 어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자금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어음이라고 해서 자금관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해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중에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알아야 결제 대금을 넣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음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데에서 문제상으로는 비품은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써서 그냥 퉁쳐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정보에 등록된 복사기 2에 대한 금액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 자, 복사기 2가 2022년 10월 31일에 샀는데 얼마 주고 샀냐? 여기 4번 난에 신규 취득 및 증가란인 23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230만 원을 전표로 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커져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C 해주세요. 컨트롤 C 해주셨나요? 네, 해주시고 나서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 일반 전표입니다. 10월 31일 차변에 비품, 차변이니까 3번입니다. 비품 엔터. 금액 쪽에 오셔서 컨트롤 V 해보세요. 우와, 좀 전에 복사한 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엔터, 엔터. 대변에 원래는 상품을 사갖고 왔으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써야 되는데 지금 비품, 즉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거래처는 명품 시스템. 컨트롤 V 해서 230만 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음으로 발행을 해서 주었지만 어음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고요. 반드시 지급어음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급어음으로 하시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8회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